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타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노숙자 문제로 한인 사회가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도 연말을 맞아 오늘 하루만큼은 한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이들 노숙자들에게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한인 봉사자들과 동행했습니다. 햄버거 패티 수십 개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오전 7시부터 LA 한인회관에 모인 한인과 타인종 봉사자들은 노숙자에게 줄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노숙자에게 줄 가방에는 옷과 양말, 칫솔 등 세면도구가 담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선물과 음식들은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1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봉사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Very helpful, and supportive as well because a lot of people think of us that we are bad people, that we are troublemakers and stuff like that, window breakers, and we're not like that, LA 한인타운 노숙자는 300여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주택 렌트비 상승과 다운타운에서 유입되는 노숙자들로 한인타운 노숙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 중 전직 권투 선수부터 일반 직장을 다녔던 평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실수로 생겼던 일이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노숙자가 된 건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거를 따르면은 나는 누가 도와줄 거냐고. LA 한인회는 올림픽길을 중심으로 윌튼, 놀만디, 맨하튼 지역과 노숙자가 밀집한 벌몬 인근을 돌며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게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올해 추방된 한인 이민자들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올해 이민 추방 단속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 모두 59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집계된 3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 회계연도에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26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기록인 25만 6천여 명에 비해 4.3%가량 늘었습니다. 추방 이민자들 중 8만 5천여 명은 이민국 단속에 의해 추방됐고 18만 명가량은 국경에서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추방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12만 7천여 명을 기록한 멕시코였으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편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정국이 우편물 발송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USPS 우정국은 연말을 맞아 하루 평균 2,800만 개의 소포나 편지를 배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경우 제때 도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4일인 내일까지 발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정국은 또 만약 일반 발송 기한을 놓쳤을 경우 퍼스트 클래스 발송도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인 20일까지 완료해야 수취인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콩으로 만든 고기, 비건 푸드 또는 대체 육류라고도 하죠. 한국의 식품업체들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대세로 떠오른 대체 육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건강이나 지구 환경,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고기 등 대체 육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가축 질병 문제 등으로 대체 육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뉴욕 한인회에서 열린 식물성 고기 얼리미트 팝업 스토어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얼리미트는 제한이 없는 고기라는 뜻으로 현미, 귀리, 견과류 등 곡물 재고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특별한 기술인 단백질 성형 압축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가장 식물성 고기에 관심이 많은 뉴욕에서 뉴욕 분들이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얼리미트 고기로 만들어진 샘플 메뉴를 직접 선보였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식적인 면도 많이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고기지만 고기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육류로 만든 고기의 맛과 식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언리미트라는 식물성 고기가 한국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나 개인 건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식자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성과 맛을 자랑하는 한국의 식물성 고기는 벌써부터 미 주류 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육류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라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선거 팻말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선 부에나팍 시의원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법은 어제 재판에서 박영선 시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12명 가운데 10명이 무죄를, 2명이 유죄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은 배심원단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앞서 박영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 활동 당시 자신을 비방하는 상대 후보의 선거 팻말을 뽑아 자신의 차에 실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박 시의원은 당시 집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 관련 팻말을 제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허락을 받고 한 제 사인은 그냥 놔둬도 되고 허락을 받지 않은 사인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그냥 리무브를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거를 들어준 거예요. 박 시의원은 이후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소환 위기까지 몰렸지만 이번 판결로 혐의를 벗으며 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공항 교통수단으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슈퍼셔틀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밀려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3년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출범한 슈퍼셔틀은 밴을 공유하는 신개념 라이드 서비스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지만 최근 들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 상반기 집계된 슈퍼셔틀 이용객은 지난 2016년에 비교해 3분의 2가 줄어든 반면 우버와 리프트 이용객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슈퍼셔틀은 내년 1월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LA 국제공항을 비롯한 버뱅크와 세크라멘토 등 주요 공항에서 슈퍼셔틀의 예약과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슈퍼셔틀은 지난해 11월에도 보험 관련 문제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전국 기자단 시승회가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열렸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장소도 LA 최고 부촌인 베버리힐스 인근 지역에서 개최했는데요. 이유수 기자가 시승회를 취재했습니다. 제네시스 전국 기자단 시승회, 플래그십 모델 2020년형 G90가 공개됐습니다. G90는 현대 에쿠스에서 이어졌던 기존 모델의 애매모호함을 버렸습니다.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인 G 매트릭스가 적용됐고 단순히 엠블럼만 바꾼 것이 아닌 제네시스 브랜드의 감성을 녹여냈다는 것이 개발팀의 설명입니다. 퀼팅 패턴의 디테일 요소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를 그릴과 휠과 램프와 그리고 인테리어의 시트 스티칭, 버튼 텍스처 이런 쪽으로 디테일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달부터 자사의 플래그십인 G90의 판매를 시작하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첫 번째 SUV 모델인 GV80가 출시되면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선언 이후 준중형과 중형, 대형 세단까지 이어지는 기본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현대 제네시스에서 제네시스로 프리미엄 브랜드 진출을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째, 초반에는 독자 모델 부재로 고전했습니다. 에쿠스에서 이름만 바꾼 G90, 현대 엠블럼을 떼고 날개 모양 로고를 붙인 G80은 프리미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올해 브랜드 전용 모델로 설계된 G70가 출시되면서부터입니다. G70는 출시하자마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극찬을 받았고 모터 트렌드가 선정한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시장에 안착하기까진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풀 라인업이라 할 수 없고 독립 딜러망도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제네시스가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과 같이 함께 또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또 다양한 마케팅 기법과 홍보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 줘야 또 제네시스가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는 2020년 내년을 미국 시장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독자 모델들이 연착륙에 성공할지 미국 자동차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열흘여 가까이 남은 가운데 LA 인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한창입니다. LA주에서는 와일드 원더랜드 오브 나이트 행사가 오는 1월 5일까지 열립니다. 각종 동물들과 불빛이 어우러져 또 다른 동물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화려한 불빛의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13세 이상 어른들까지 $14.95,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11.95입니다. LA 다운타운 그랜드팍에서는 LED 불빛들의 축제 윈터 글로우 행사가 열립니다. 12에이커의 부지에 LED로 만든 22개의 조형물들이 관객들의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매일 밤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오는 1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입장은 무료입니다. 롱비치 퀸메리오에서는 퀸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립니다. 시원한 아이스링크와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전시되어 있는 퀸메리오에서는 산타클로스도 만날 수 있으며 각종 공연과 특별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는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퀸메리 크리스마스 행사는 매일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29입니다. 아케디아에 있는 LA 수목원에서는 문라이트 포레스트 행사가 열립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로 만든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을 비롯해 중국 스촨성을 옮겨다 놓은 듯한 장식들은 가족들이 연말에 즐기기 좋은 행사입니다. 티켓 가격은 $20부터 $25며 멤버십에 가입한 입장객들은 $5가 할인됩니다. LA 식물원의 문라이트 포레스트 행사는 오는 1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데스칸소 가든에서는 인챈티드 포레스트 오브 라이트 행사가 열립니다. 수많은 나무들과 불빛이 어우러져 마치 마법의 숲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는 데스칸소 가든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는 주말인 15일까지의 티켓은 이미 매진됐으며 티켓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오는 1월 5일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LA에서만 40여 개, 남가주 전역에서는 100여 개의 라이트쇼와 공연 등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 5만여 명의 범죄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합법화 이전 마리화나를 단순 흡연했거나 소량으로 유통하다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중범 전과자들은 경범으로 감형될 예정입니다. LA 평통이 19기 출범과 함께 민주 평통의 밤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글리안 컴플렉스에서 열린 이번 갈라에는 미국 최초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글랜데이 시정부에 감사패가 전달됐고 라이트하우스 김태현 회장이 주재 강연을 이끌었습니다. LAPD 할리우드 경찰서가 친환경 경찰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경찰서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S를 시범 도입해 성능을 검토한 뒤 최종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경찰차의 도입은 LA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데 뜻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A 공공도서관이 책 반납 연체 벌금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정 반납일이 지날 경우 벌금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45일 이내에만 반납하면 됩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도서 반납 연체료는 LA 공공도서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연체 완화 규정 시행에 따른 재정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권력형 부패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후 부패 척결을 위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업체 다타폴리아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81% 상당입니다. 이는 부패 수사가 중단될 경우 부패가 또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